이 늙은이야, 여기서 당장 나가! 79세 할아버지가 고급 호텔로 들어가자 호텔 지배인이 했던 첫마디였습니다. 손주 졸업 기념으로 이벤트를 해주고 싶어서 고급 호텔로 예약하러 간 할아버지는 모욕만 당했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의 단 한 통의 전화에 호텔이 발칵 뒤집어지는데 어떤 사연인지 시작하겠습니다. 5월의 화창한 금요일 오후 김도원 할아버지는 그랜드 프라임 호텔 정문 앞에 서 계셨습니다. 79세의 나이에 낡은 회색 점퍼와 색바랜 운동화를 신은 모습이었어요. 손자 준영이의 대학 졸업을 축하하기 위한 가족 모임 장소를 예약하러 온 거였죠. 호텔 입구는 정말 웅장했습니다. 40층 높이의 건물이 햇빛을 받아 금빛으로 반짝이고 있었고 정문 앞에는 롤스로이스와 벤틀리 같은 명품 자동차들이 줄지어 서 있었어요. 발레 파킹 직원들이 분주하게 움직이며 고급 차량들을 정성스럽게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호텔 입구에 도어맨 박성호가 할아버지를 발견하는 순간 얼굴에 의아한 표정이 스쳤습니다. 15년째 이 호텔에서 일하면서 온갖 VIP들을 봐왔지만 이런 차림의 사람이 호텔에 들어오는 건 처음이었거든요. 대부분의 고객들은 수백만 원짜리 정장이나 명품 드레스를 입고 오는데 할아버지의 소박한 차림새는 확연히 구별되었습니다. 어르신, 실례지만 어떤 일로 오셨나요? 박성호가 할아버지 앞에 다가가며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목소리는 정중했지만 표정에는 의심이 가득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약을 하러 왔어요. 할아버지가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하셨어요. 박성호는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어요. 어르신, 혹시 다른 곳을 찾고 계신 건 아닌가요? 여기는 좀 특별한 곳이라서요. 아니에요. 여기가 맞아요. 그랜드 프라임 호텔이죠? 할아버지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하셨어요. 박성호는 할아버지를 다시 한번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어쩔 수 없다는 듯 길을 비켜줬어요. 하지만 무전기를 통해 다른 직원들에게 조용히 알리는 게 보였습니다. 좀 특이한 고객분이 들어가시니까 주의해서 봐주세요. 호텔 로비에 들어선 할아버지는 그 화려함에 잠시 압도되셨어요. 천장까지 3층 높이의 웅장한 공간, 체코산 크리스털로 만든 거대한 샹들리에 그리고 이탈리아산 대리석 바닥이 거울처럼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곳곳에는 가죽 소파가 배치되어 있었고 그 위에는 명품 옷을 입은 고객들이 우아하게 앉아서 차를 마시고 있었어요. 할아버지의 소박한 차림새는 이 화려한 로비에서 유독 눈에 띄었습니다. 몇몇 고객들이 힐끔힐끔 쳐다보기 시작했지만 아직은 호기심 정도의 시선이었어요. 할아버지는 이런 시선들을 느끼면서도 당당하게 프론트 데스크로 향하셨습니다. 프론트 데스크도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길이가 10m도 넘는 대리석 카운터 뒤로는 완벽한 유니폼을 입은 직원들이 서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소영 팀장은 5년간 이 호텔에서 일하면서 수많은 VIP들을 상대해 온 베테랑이었어요. 어서 오세요. 이소영의 인사는 기계적이었어요. 할아버지의 차림새를 보는 순간 이미 얼굴에 당황스러운 기색이 드러났거든요. 하지만 아직은 기본적인 예의는 지키고 있었습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네, 예약을 하고 싶은데요. 다음 주에 가족 모임이 있어서요. 할아버지가 정중하게 말씀하셨어요. 가족 모임이시군요. 이소영이 컴퓨터 화면을 보며 말했어요. 몇 분 정도 되실까요? 50명 정도요. 할아버지가 자랑스럽게 대답하셨어요. 이소영의 손이 키보드 위에서 잠시 멈췄어요. 50명 맞으실까요? 목소리에 약간의 놀라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네, 가족들이 많아서요. 손자가 대학을 졸업해서요. 할아버지의 목소리에는 기쁨이 가득했어요.
이소영은 잠시 할아버지를 바라보더니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어르신, 혹시 저희 호텔 요금에 대해서는 알고 계신가요? 50명 정도면 꽤 큰 금액이 나올 텐데요. 얼마나 하는데요? 할아버지가 순수하게 궁금해하며 물어보셨어요. 이소영이 계산기를 두드리더니 대답했어요. 코스 요리로 하신다면 최소 3천만 원 정도는 생각하셔야 할 것 같은데요. 할아버지는 잠시 생각해 보시더니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 정도면 괜찮을 것 같은데요. 이소영의 표정이 묘하게 변했어요. 정말 괜찮으시다고요? 네, 손자 졸업인데 그 정도야 해야죠. 할아버지가 당당하게 대답하셨어요. 이소영은 동료 직원과 시선을 교환하더니 다시 할아버지를 바라봤어요. 어르신, 실례지만 결제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가요? 카드로 하려고요. 할아버지가 낡은 가방에서 지갑을 꺼내셨어요. 그 지갑은 10년도 넘어 보이는 낡은 가죽 지갑이었고 모서리가 해져서 안감이 보일 정도였습니다. 이소영이 그 지갑을 보더니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어르신, 혹시 카드 한도는 확인해 보셨나요? 3천만 원이라는 게 작은 금액은 아니거든요. 한도요? 할아버지가 의아해 하셨어요. 글쎄요, 정확히는 모르겠는데요. 주변에서 대화를 듣고 있던 몇몇 고객들이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한 중년 여성이 친구에게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저 할아버지 3천만 원 결제하신다는데 괜찮으실까? 이소영은 점점 난처해지는 상황이었어요. 고객을 무시할 수는 없지만 정말로 결제가 가능한지 의심스러웠거든요. 어르신, 죄송하지만 혹시 다른 결제 수단은 없으신가요? 현금이나 다른 카드 같은 것들 말이에요. 다른 카드도 있긴 한데요. 할아버지가 지갑을 뒤적이시며 말씀하셨어요. 이때 옆에서 업무를 보고 있던 다른 프론트 직원이 이소영에게 다가와서 귓속말을 했어요. 팀장님, 혹시 결제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이소영도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일단 예약은 받되 결제 확인은 미리 해봐야겠어. 할아버지는 이런 직원들의 대화를 들으면서도 차분하게 기다리고 계셨어요. 마음속으로는 사람들이 좀 의심하는구나 싶으시면서도 이해할 수 있었어요. 실제로 자신의 차림새가 3천만 원짜리 식사를 할 것 같지는 않으니까요. 어르신, 그럼 일단 예약 날짜부터 정해볼까요? 이소영이 조심스럽게 제안했어요. 좋아요. 다음 주 일요일이면 어떨까요? 할아버지가 대답하셨어요. 잠시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소영이 컴퓨터를 확인하더니 말했어요. 가능한 시간이 있긴 한데요, 어르신. 혹시 오늘 카드로 선결제를 조금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예약 확정을 위해서 말이에요. 할아버지는 잠시 생각해 보시더니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얼마 정도요? 100만 원입니다. 이소영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할아버지가 지갑에서 카드를 꺼내서 건네시는데 그 카드도 꽤 오래된 것 같았어요. 이소영이 카드를 받아서 결제 단말기에 넣으려는 순간이었습니다. 로비에 있던 몇몇 고객들의 시선이 완전히 이쪽으로 쏠려 있었어요. 과연 결제가 될지 안 될지에 대한 호기심 때문이었죠. 분위기가 점점 긴장감으로 가득해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는 여전히 차분한 표정이었어요. 마음속으로는 곧 모든 게 해결될 거야라고 생각하고 계셨죠. 아직은 아무도 모르고 있었지만 이 작은 의심과 긴장감이 곧 엄청난 폭풍 우의 전주곡이 될 거라는 사실을 말이에요. 할아버지의 카드를 결제 단말기에 넣고 100만 원을 입력했습니다. 로비에 있던 고객들도 하나, 둘씩 이쪽 상황을 주시하고 있었어요. 과연 결제가 될지에 대한 호기심과 약간의 걱정이 섞인 시선들이었죠. 그 결제 단말기에서 오류음이 울렸습니다.
이소영의 표정이 당황스럽게 변했어요. 잠시만요. 다시 해볼게요. 한 번 더 시도했지만 역시 같은 결과였습니다. 결제 승인이 안 되네요. 이소영이 미안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할아버지는 의아해 하셨어요. 왜 그럴까요? 카드에 문제가 있나? 혹시 다른 카드는 없으신가요? 이소영이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할아버지가 지갑을 뒤적이시며 다른 카드를 꺼내셨어요. 이번에도 오래돼 보이는 카드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결과는 마찬가지였어요. 이것도 안 되네요. 이소영의 목소리에 당황함이 더해졌어요. 이때 로비에 앉아있던 한 중년 남성이 일어나서 다가왔습니다. 수백만 원짜리 정장을 입고 있었고 손목에는 명품 시계가 반짝이고 있었어요. 실례합니다. 무슨 일인가요? 그 남성이 이소영에게 물어봤어요. 고객분께서 예약을 하시려는데 카드 결제에 문제가 있어서요. 이소영이 당황하며 설명했어요. 중년 남성이 할아버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고개를 저었어요. 어르신, 혹시 카드 한도가 부족하신 건 아닌가요? 할아버지는 점점 난처해지셨어요. 한도가 부족할 리는 없는데요. 이때 그 남성의 부인으로 보이는 여성도 다가왔어요. 명품 핸드백을 들고 있었고 온몸에 고급 액세서리를 착용하고 있었습니다. 여보, 무슨 일이에요? 부인이 물어봤어요. 저 할아버지가 3천만 원짜리 예약을 하시려는데 카드가 안 된다는 거야. 남편이 작은 목소리로 설명했어요. 부인이 할아버지를 보더니 동정어린 표정을 지었어요. 어머, 어르신. 혹시 실수하신 건 아니에요? 3천만 원이라는 게. 네. 할아버지가 의아해 하셨어요. 저기 시장이나 마트 계산할 때 쓰시는 카드랑은 차원이 다른 금액이거든요. 부인이 친절하게 설명해 주려는 투였어요. 주변에 있던 다른 고객들도 하나둘씩 관심을 보이며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한 젊은 부부, 중년 여성 2명, 그리고 정장을 입은 비즈니스맨까지 로비의 한쪽이 완전히 구경꾼들로 둘러싸였습니다. 할아버지, 혹시 가족들은 어디 계세요? 젊은 여성이 걱정스럽게 물어봤어요. 가족들이요? 집에 있는데요. 할아버지가 대답하셨어요. 그럼 가족분들께 연락해서 같이 오시는 게 어떨까요? 다른 고객이 제안했어요. 이소영도 점점 난처해졌어요. 이런 상황이 오래 계속되면 다른 고객들에게도 불편을 끼칠 것 같았거든요. 어르신, 죄송한데요. 혹시 현금은 얼마나 가지고 계세요? 이소영이 마지막으로 물어봤어요. 할아버지가 지갑을 열어서 확인해 보셨어요. 현금은 20만 원 정도밖에 없네요. 순간 주변이 조용해졌어요. 3천만 원짜리 예약을 하시려던 분이 현금은 20만 원만 가지고 계시다니. 처음에 다가왔던 중년 남성이 부인과 눈빛을 주고받더니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어르신, 혹시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3천만 원이라는 건 정말 큰 돈인데. 저는 진짜 예약을 하고 싶어요. 손자 졸업이거든요. 할아버지가 간절하게 말씀하셨어요. 손자분 졸업을 축하하는 마음은 이해해요. 하지만 꼭 이런 비싼 곳이어야 할까요? 한 중년 여성이 친절하게 말했어요. 근처에 더 저렴하고 좋은 식당들이 많을 텐데요. 다른 고객들도 하나둘씩 거들기 시작했어요. 맞아요. 가족 식사라면 편안한 곳이 더 좋죠. 어르신, 이런 곳은 우리 같은 사람들이 오는 곳이에요. 경제적으로 무리하시면 안 되잖아요. 할아버지는 점점 위축되셨어요. 사람들의 말은 친절했지만 그 속에는 당신 수준에는 안 맞는다는 뜻이 숨어 있었거든요. 이소영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표정이었어요. 어르신, 정말 죄송한데요. 일단 결제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예약을 받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나요? 할아버지가 절망적인 목소리로 물어보셨어요. 은행에 가셔서 카드 한도를 확인해 보시거나 아니면 가족분들과 상의해 보시는 게. 이소영이 애매하게 말을 끝냈어요. 처음에 다가왔던 중년 남성이 할아버지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어요. 어르신, 우리도 처음에는 이런 곳이 부담스러웠어요. 하지만 무리하시면 안 돼요. 손자분도 할아버지가 힘들어 하시는 걸 원하지 않을 거예요. 맞아요. 마음만으로도 충분해요. 그의 부인도 동조했어요. 하지만 할아버지에게는 이런 말들이 모두 상처로 들렸어요. 겉으로는 친절하고 걱정해 주는 것 같지만 결국 너는 여기 올 자격이 없다는 말로 들렸거든요. 저는 정말로 손자를 위해서.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어요. 이때 로비 한편에서 지켜보던 또 다른 고객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저 할아버지 좀 안쓰럽네. 현실 감각이 좀 없으신 것 같아. 나이 드시면 그럴 수 있지. 가족들이 좀 챙겨드려야 하는데. 이소영은 점점 곤란해졌어요. 다른 VIP 고객들이 불편해하기 시작했고 이 상황을 어떻게 마무리해야 할지 모르겠었거든요. 어르신, 정말 죄송합니다. 하지만 저희 호텔 정책상. 이소영이 말하려는데 갑자기 엘리베이터에서 한 사람이 내려왔어요. 정우석 총지배인이었습니다. 키가 크고 정장을 완벽하게 차려입은 그는 로비에 소란을 들고 직접 내려온 것 같았어요. 무슨 일입니까? 정우석이 직원들에게 날카롭게 물어봤어요. 이소영이 급히 상황을 설명했어요. 총지배인님, 고객분께서 예약을 하시려는데 결제 문제가 있어서요. 정우석이 할아버지를 보더니 표정이 굳어졌어요. 15년간 호텔업계에서 일하면서 이런 상황을 몇 번 겪어봤거든요. 어르신, 정우석이 할아버지에게 다가가며 말했어요. 혹시 어떤 문제인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할아버지는 마지막 희망을 걸고 정우석에게 상황을 설명하셨어요. 하지만 정우석의 얼굴에는 이미 또 이런 일이군이라는 표정이 떠올라 있었습니다. 주변 고객들도 모두 숨을 죽이고 있었어요. 총지배인이 직접 나서면 이제 정말 결론이 날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 순간이 그랜드 프라임 호텔 역사상 가장 충격적인 사건의 시작이 될 거라는 사실을 말이에요. 정우석 총지배인이 할아버지 앞에 서자 로비 전체의 분위기가 더욱 긴장되었습니다. 15년간 호텔업계에서 일해온 그에게는 이런 상황이 낯설지 않았어요. 경제적 능력을 과대평가한 고객들을 여러 번 상대해 봤거든요. 어르신, 상황을 들어보니 결제에 문제가 있으신 것 같은데요. 정우석의 목소리는 겉으로는 정중했지만 속에는 차가운 기운이 담겨 있었어요. 네, 카드가 왜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할아버지가 당황스럽게 대답하셨어요. 정우석은 할아버지의 낡은 차림새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작은 한숨을 쉬었어요. 어르신, 혹시 저희 호텔이 어떤 곳인지 아세요? 좋은 호텔이라고 들었는데요. 할아버지가 순진하게 대답하셨어요. 주변 고객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좋은 호텔이라고 들으셨다고요? 정우석의 목소리에 비웃음이 섞이기 시작했어요. 어르신, 저희는 대한민국 최고급 호텔 중 하나입니다. 하루 숙박료만 500만 원이 넘는 곳이에요. 할아버지는 그런 게 뭐가 중요하냐는 표정이셨어요. 그래도 손자 졸업 축하는 해줘야죠. 손자 졸업 축하를 하시는 마음은 이해합니다만. 정우석이 말을 끊고 주변 고객들을 둘러보았어요. 하지만 현실을 좀 보셔야 하지 않을까요? 이때 처음부터 지켜보던 중년 남성이 끼어들었어요. 총지배인님, 저희가 봐도 어르신께서 좀 무리를 하시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의 부인도 거들었어요.
3천만 원이라는 게 농담으로 할 수 있는 금액이 아니잖아요. 정우석은 고개를 끄덕이며 다른 고객들에게 말했어요. 고객 여러분께 불편을 끼쳐서 죄송합니다. 곧 정리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할아버지를 보며 목소리를 높였어요. 어르신,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어르신의 차림새를 보세요. 할아버지가 자신의 낡은 점퍼를 내려다보셨어요. 낡은 점퍼에 색바랜 운동화, 그리고 10년 넘어 보이는 지갑. 이런 차림으로 3천만 원짜리 예약을 하시겠다는 게 말이 됩니까? 정우석의 목소리가 로비 전체에 울려 퍼졌어요. 주변 고객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맞는 말이네요. 좀 현실적으로 생각하셔야죠. 나이 들면 판단력이 흐려지시나 봐. 할아버지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이렇게 공개적으로 모욕을 당한 것은 평생 처음이었거든요. 그래도 저는 할아버지가 말씀하려고 했지만 정우석이 막았어요. 어르신, 현실을 보세요. 정우석의 목소리가 더욱 커졌어요. 여기 계신 고객분들을 보세요. 모두 어떻게 차려입고 오셨는지 보이시죠? 정우석이 손짓으로 주변을 가리켰어요. 실제로 로비에 있던 모든 고객들은 명품 옷과 액세서리로 완벽하게 코디되어 있었어요. 이분은 5천만 원짜리 시계를 차고 계시고 정우석이 한 고객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저분은 3천만 원짜리 핸드백을 들고 계십니다. 할아버지는 점점 작아지셨어요. 그런데 어르신은 어떠세요? 현금 20만 원에 결제 안 되는 카드 몇 장. 이게 3천만 원짜리 예약을 하실 수 있는 상황입니까? 로비에 있던 고객들이 모두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어요. 정우석의 말이 맞다는 듯이 말이죠. 이소영도 옆에서 거들었어요. 총지배인님 말씀이 맞아요. 카드 결제도 안 되시는 상황에서 잠깐 한 젊은 여성 고객이 끼어들었어요. 할아버지, 혹시 사기당하신 건 아니에요? 요즘 보이스피싱이나 이런 게 많다던데. 다른 고객들도 하나둘씩 거들기 시작했어요. 아, 그럴 수도 있겠네요. 어르신들이 그런 피해를 많이 당하시잖아요. 누가 3천만 원 있다고 속였나? 할아버지는 완전히 당황하셨어요. 아니에요. 저는 정말로. 어르신. 정우석이 큰 소리를 쳤어요. 이제 그만하시죠. 다른 고객분들에게도 피해가 됩니다.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할아버지에게 쏠려 있었습니다. 동정심, 불편함,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짜증까지 섞인 표정들이었어요. 정우석이 결정적인 한 방을 날렸어요. 어르신, 정말로 3천만 원이라도 있으시면 제가 이 호텔을 통째로 팔아버릴게요. 순간 로비 전체에 웃음소리가 터져나왔어요. 총지배인님 유머 감각이 대단하시네요. 정말 재밌으시다. 고객들이 박수까지 치며 웃었어요. 정우석도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웃음을 지었습니다. 어르신, 이제 아시겠죠? 현실과 상상은 다른 겁니다. 정우석이 승리한 듯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할아버지는 그 순간 평생 느껴보지 못한 굴욕감에 휩싸이셨어요. 수십 명의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공개적으로 조롱당한 거였죠. 하지만 할아버지의 눈에는 이상한 빛이 서려 있었어요. 분노도 아니고 절망도 아닌 뭔가 결심 같은 것이 보였어요. 그 말 잊지 마세요. 할아버지가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네, 절대 안 잊어버려요. 정우석이 여전히 웃으며 대답했어요. 3천만 원 가져오시면 제가 호텔 팔아드릴게요. 다른 고객들도 웃으며 맞장구 쳤어요. 우리가 증인이에요. 약속 지키셔야 해요. 기대하고 있을게요. 정우석이 마지막으로 선을 그었어요. 어르신, 이제 집으로 돌아가세요. 그리고 현실적인 곳에서 손자분과 좋은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소영도 거들었어요. 어르신, 근처에 좋은 가족 식당들이 많아요.
거기서 하시는 게 훨씬 현명하실 것 같아요. 할아버지는 그 모든 시선들과 웃음소리들을 가슴에 새기며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알겠습니다. 그럼 이만 가보겠어요. 할아버지가 돌아서시는 모습을 보며 정우석이 다른 고객들에게 말했어요. 고객 여러분께 불편을 끼쳐서 정말 죄송했습니다. 아니에요, 이해해요. 어쩔 수 없는 일이죠. 총지배인님이 잘 처리해 주셨어요. 할아버지는 로비를 가로질러 나가면서 모든 사람들의 시선을 느끼고 계셨어요. 동정심, 안도감, 그리고 우월감이 섞인 시선들이었죠. 정문을 나가기 직전에 할아버지는 잠시 뒤돌아보셨어요. 화려한 로비, 웃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승리한 듯한 표정의 정우석 총지배인까지 곧 다시 오겠습니다. 할아버지가 작은 목소리로 혼잣말을 하셨어요. 그때는 정말 다를 거예요. 하지만 아무도 그 말을 듣지 못했어요. 사람들은 여전히 방금 일어난 재미있는 에피소드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거든요. 할아버지가 호텔을 나가자마자 정우석이 직원들에게 말했어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입구에서부터 좀 더 신경 써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소영이 대답했어요. 하지만 그들은 전혀 몰랐습니다. 방금 전 그들이 모욕한 그 할아버지가 누구인지를, 그리고 곧 이 화려한 호텔 전체가 완전히 뒤바뀔 거라는 사실을 말이에요. 로비에 남은 사람들은 방금 일어난 일을 흥미로운 구경거리로 여기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정말 안쓰럽긴 하지만 현실 감각이 좀. 처음에 개입했던 중년 남성이 부인에게 말했어요. 그러게요. 요즘 어르신들이 사기에 많이 당하신다던데 혹시 그런 건 아닐까요? 부인이 걱정스럽게 대답했어요. 정우석 총지배인은 다른 직원들을 모아놓고 말했어요. 앞으로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입구에서부터 더 세심하게 확인해 주세요. 다른 VIP 고객분들에게 불쾌감을 드릴 수 있거든요. 네, 총지배인님 도어맨에게도 전달하겠습니다. 이소영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한 젊은 직원이 궁금해하며 물어봤어요. 그런데 정말 3천만 원 가져오시면 어떻게 하시려고 그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정우석이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으니까 한 말이지. 3천만 원이 뭔지나 아시겠어? 다른 직원들도 웃으며 맞장구 쳤어요. 맞아요. 그런 분이 저런 차림으로 오실 리가 없죠. 진짜 부자들은 다 정장 입고 비서 대동하고 오시잖아요. 로비에 있던 고객들도 계속 그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총지배인 분이 재치 있게 잘 넘기셨네요. 저런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죠. 너무 비현실적이었어요. 그래도 마음만은 이해가 가요. 손자 사랑이 대단하셨던 것 같아. 한편 호텔 밖으로 나온 할아버지는 입구 앞 벤치에 털썩 앉으셨어요. 79세의 몸에 이런 굴욕감은 너무 버거웠습니다. 평생을 살면서 이렇게 공개적으로 조롱당한 적은 처음이었거든요. 5월의 따뜻한 오후 햇살이 내리쬐고 있었지만 할아버지의 마음은 차가웠어요. 지나가는 사람들도 벤치에 앉아 계신 할아버지를 보며 힐끔힐끔 쳐다봤습니다. 아마 호텔에서 무슨 일이 있었나 궁금해하는 것 같았어요. 손자 졸업 축하는 어떻게 해주지? 할아버지가 한숨을 쉬며 중얼거리셨어요. 그때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할아버지, 여기 계셨구나. 돌아보니 손자 준영이가 급히 달려오고 있었어요. 대학교 수업을 마치고 할아버지를 만나러 온 거였습니다. 준영아.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힘없이 나왔어요. 준영이는 할아버지의 표정을 보고 바로 이상함을 느꼈어요. 할아버지, 무슨 일 있었어요? 왜 이렇게 기운이 없으세요? 아니야, 괜찮다. 할아버지가 억지로 미소를 지으려 했지만 속마음을 숨길 수 없었어요.
괜찮다고요? 전혀 괜찮아 보이지 않는데요. 준영이가 할아버지 옆에 앉으며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혹시 호텔에서 무슨 일 있었어요? 할아버지는 잠시 망설이시다가 준영이에게 모든 상황을 설명해 주셨어요. 도어맨의 의심부터 시작해서 프론트에서의 조롱, 그리고 총지배인의 공개적 모욕까지. 준영이의 얼굴이 점점 붉어졌어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할아버지께 그런 말을 할 수 있어요? 너무 심하잖아요. 아니야, 준영아. 그 사람들 말도 일리가 있어. 내가 너무 무리한 것 같기도 하고. 할아버지가 자책하시며 말씀하셨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할아버지가 뭘 잘못하셨다고요? 준영이가 화를 내며 말했어요. 돈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고객을 저렇게 대하는 게 말이 돼요? 할아버지는 준영이의 화난 모습을 보며 마음이 아프셨어요. 준영아, 화내지 마. 할아버지 때문에 너까지 기분 나빠하면 어떻게 하니? 할아버지. 준영이가 할아버지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저는 비싼 호텔이고 뭐고 상관없어요. 할아버지가 축하해 주신다는 마음만으로도 충분해요. 하지만 할아버지의 마음속에는 다른 감정이 끓어오르고 있었어요. 분노도 있었지만 그보다는 뭔가 결심 같은 것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준영아, 할아버지가 누군지 정말 궁금하지 않았니? 할아버지가 갑자기 말씀하셨어요. 네, 갑자기 왜 그러세요? 준영이가 당황했어요. 평소에 물어봐도 그냥 은퇴한 할아버지라고만 했잖아. 사실은 할아버지가 말하시다가 멈추셨어요. 준영이는 그동안 할아버지가 뭔가 숨기고 계신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할아버지 집에는 고급 가구들이 많았고 가끔 정장 차림의 사람들이 찾아오기도 했거든요. 하지만 할아버지가 직접 말씀하시지 않으셔서 묻지 않고 있었던 거였어요. 할아버지, 저는 할아버지가 누구든 상관없어요. 그냥 저한테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할아버지인걸요. 준영이가 진심으로 말했어요. 할아버지의 눈가가 촉촉해졌어요. 하지만 동시에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결정되는 것을 느끼셨습니다. 준영아, 할아버지가 전화를 좀 해야겠어. 잠시만 기다려줄래? 할아버지가 낡은 휴대폰을 꺼내며 말씀하셨어요. 네, 물론이죠. 준영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할아버지는 전화번호부를 천천히 뒤져보셨어요. 그 안에는 평소에는 절대 사용하지 않던 번호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비서, 임원들, 그리고 각 계열사 사장들의 번호들이요. 잠시 망설이시던 할아버지가 마침내 한 번호를 눌러 전화를 걸었어요. 몇 번의 신호음 후에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보세요? 한상민 씨인가요?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리 단호했어요. 전화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그리고는 급하게 변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회장님, 안녕하세요. 갑자기 연락을 주시다니. 지금 어디 있나요? 할아버지가 물어보셨어요. 사무실에 있습니다. 회장님, 무슨 일이시죠? 그랜드 프라임 호텔 앞으로 와주세요. 그리고 윤미래 이사도 함께 데리고 와요. 할아버지의 목소리에는 평소에 없던 차갑함이 담겨 있었어요. 그랜드 프라임 호텔 앞으로요? 네, 알겠습니다. 급한 일이신가요? 매우 급한 일입니다. 할아버지가 단호하게 대답하셨어요. 최대한 빨리 와주세요. 네, 지금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15분 안에 도착하겠습니다. 전화를 끊자 준영이가 궁금해하며 물어봤어요. 할아버지, 누구한테 전화하신 거예요? 그리고 회장님이라고 했는데. 할아버지는 준영이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으셨어요. 하지만 그 미소에는 평소와 다른 무언가가 담겨 있었습니다. 준영아, 이제 할아버지가 누군지 알게 될 거야. 할아버지가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방금 전 저 호텔에서 일어난 일이 얼마나 큰 실수였는지도 말이야. 호텔 로비에서는 여전히 사람들이 아까 일에 대해 웃으며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들은 전혀 몰랐습니다. 바로 그 순간부터 그들의 운명이 완전히 바뀌기 시작할 거라는 사실을 말이에요. 할아버지는 다시 한번 호텔을 바라보시며 마음속으로 다짐하셨습니다. 이제 진짜 누가 누구인지 보여줄 시간이야. 15분 후 그랜드 프라임 호텔 앞에 검은색 제네시스 리무진이 조용히 멈춰 섰습니다. 차 자체도 일반적인 리무진과는 다른 고급스러움을 풍기고 있었어요. 운전석에서 정장을 완벽하게 차려입은 한상민이 내렸습니다. 52세의 그는 30년간 한 사람만을 모셔온 충직한 비서였어요. 뒷좌석에서는 윤미래 이사가 내렸습니다. 그녀 역시 고급 정장에 명품 액세서리로 완벽하게 코디되어 있었어요. 두 사람은 차에서 내리자마자 할아버지가 앉아 계신 벤치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할아버지를 발견하는 순간 깊숙이 허리를 숙여 인사했어요. 회장님, 안녕하세요. 한상민의 목소리는 정중함 그 자체였습니다. 회장님, 급히 부르셔서 뭔 일이신지요? 윤미래도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어봤어요. 준영이는 이 광경을 보고 완전히 얼어붙었어요. 정장을 입은 사람들이 할아버지께 회장님이라고 부르며 인사하는 모습이 믿기지 않았거든요. 할아버지, 이게 뭐예요? 준영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어봤어요. 할아버지는 준영이를 보며 부드럽게 미소 지으셨어요. 준영아, 이분들은 할아버지와 일하는 사람들이야. 한상민이 준영이를 보며 공손히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준영 도련님. 도련님이요? 준영이가 더욱 당황했어요. 이때 호텔 로비에서는 몇몇 직원들이 창가로 몰려들어봐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저 리무진 뭐지? 한 직원이 궁금해하며 물어봤어요. 번호판 좀 봐. 뭔가 특별한 것 같은데? 다른 직원이 말했어요. 이소영도 창가로 와서 밖을 내다봤어요. 저기 아까 그 할아버지 있잖아요. 정말이네. 근데 저분들이 저 할아버지한테 인사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직원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아까 그 초라한 할아버지에게 정장 차림의 사람들이 정중하게 인사하는 모습이 이상했거든요. 설마 가족인가? 가족치고는 너무 정중한데? 아니면 사회복지사 같은 분들? 정우석 총지배인도 창가로 와서 상황을 지켜봤어요. 하지만 아직은 별일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한편 벤치에서는 긴장감 넘치는 대화가 계속되고 있었어요. 상민 씨, 미래 씨. 할아버지가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말씀하셔요. 방금 전 저 호텔에서 재미있는 일이 있었어요. 호텔에서요? 윤미래가 그랜드 프라임 호텔을 바라보며 물어봤어요. 할아버지는 아까 있었던 일을 차근차근 설명해 주셨어요. 도어맨의 의심부터 시작해서 프론트에서의 조롱, 그리고 총지배인의 공개적 모욕까지, 특히 3천만 원 있으면 호텔을 팔겠다는 말까지. 한상민의 얼굴이 점점 굳어갔어요. 회장님, 그런 일이 있으셨다고요? 윤미래는 더욱 심각한 표정이었어요. 총지배인이 그런 말을 했다고요? 네, 그렇게 말했어요. 할아버지가 담담하게 대답하셨어요. 로비에 있던 모든 사람들 앞에서 말이죠. 준영이는 여전히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할아버지, 그런데 왜 그 사람들이 할아버지를 회장님이라고 불러요? 할아버지가 준영이의 손을 잡으며 말씀하셨어요. 준영아, 할아버지는 프라임 호텔 그룹의 회장이야. 프라임 호텔 그룹이요? 준영이의 눈이 동그래졌어요. 윤미래가 설명해 주었어요. 준영 도련님, 저희 그룹은 전국에 23개의 호텔을 운영하는 국내 최대 호텔 체인입니다.
그리고 바로 저 그랜드 프라임 호텔도. 한상민이 호텔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저희 그룹 소유입니다. 준영이는 완전히 말을 잃었어요. 할아버지가 바로 저 호텔의 주인이라는 뜻이었거든요. 준영이가 떠듬거리며 말했어요. 이 호텔의 가치는 무려 6천억 정도 된단다. 할아버지가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우리 그룹 전체로는 그보다 훨씬 많지. 모텔 로비에서는 직원들의 수군거림이 계속되고 있었어요. 저 할아버지가 누구길래 저런 대우를 받지? 리무진까지 오고. 혹시 우리가 모르는 VIP인가? 이소영이 점점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아까 너무 심하게 대한 건 아닐까? 다른 직원도 걱정스러워했어요. 총지배인님이 그런 말씀하신 거 혹시 문제되는 거 아닐까요? 정우석은 여전히 자신만만했어요. 뭐가 문제야? 저런 할아버지가 뭔 대단한 사람이겠어? 가족들이 데리러 온 거겠지. 하지만 상황은 점점 이상해지고 있었어요. 벤치에서 한상민이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회장님, 어떻게 처리하고 싶으신가요? 할아버지는 잠시 생각해 보시더니 말씀하셨어요. 상민 씨, 우리가 저 호텔에 얼마나 투자했죠? 그랜드 프라임 호텔에는 총 6,200억 원을 투자했습니다. 부지 매입비 포함해서요. 윤미래가 정확히 대답했어요. 그리고 지금 그 호텔의 소유권은 100% 저희 그룹 소유입니다. 준영이가 더욱 놀랐어요. 할아버지가 진짜로 그 호텔 주인이에요? 그래, 준영아. 할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런데 방금 전 그 호텔 총지배인이 나한테 뭐라고 했는지 아니? 한상민과 윤미래의 얼굴이 차가워졌어요. 3천만 원 있으면 호텔을 팔겠다고 했다면. 윤미래가 중얼거렸어요. 회장님께서 실제로 그 호텔의 소유주이신데 말이죠. 한상민이 분노를 억누르며 말했어요. 할아버지는 다시 호텔을 바라보셨어요. 그럼 이제 그 약속을 지킬 시간이 된 것 같네요. 회장님, 정말로 매각하시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윤미래가 신중하게 물어봤어요. 아니요. 할아버지가 고개를 저었어요. 매각은 너무 약해요. 더 확실한 방법이 있죠. 한상민이 이해했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회장님. 호텔 창가에서 지켜보던 직원들은 점점 불안해지고 있었어요. 저분들이 너무 오래 이야기하고 있는데 뭔가 심각해 보이지 않아? 혹시 정말 중요한 사람인 건 아닐까? 정우성만은 여전히 태연했어요. 그는 곧 자신의 말을 후회하게 될 거였습니다. 할아버지가 이제 진짜 행동에 나설 시간이 되었거든요. 상민 씨, 미래 씨. 할아버지가 일어나며 말씀하셨어요. 이제 들어가 봅시다. 그 사람들에게 누가 진짜 주인인지 보여줄 시간이에요. 할아버지가 한상민, 윤미래와 함께 호텔 정문을 향해 걸어가자.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아까와는 전혀 다른 당당한 걸음걸이였고 양옆에 정장 차림 수행원들이 할아버지를 호위하듯 함께 걸어가고 있었어요. 도어맨 박성호가 이 광경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아까 그 할아버지가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돌아온 거였거든요. 어서 오세요. 박성호가 당황하며 문을 열어줬어요. 하지만 한상민이 그를 날카롭게 쳐다봤습니다. 아까 우리 회장님께 어떻게 대했는지 기억하십니까? 한상민의 목소리는 차가웠어요. 회장님이요? 박성호의 얼굴이 새하얘졌어요. 로비에 들어서자 모든 시선이 일제히 이쪽으로 쏠렸습니다. 아까 그 초라한 할아버지가 정장 차림의 수행원들과 함께 다시 나타난 거였죠. 프론트 데스크에 있던 이소영이 이 광경을 보고 입을 벌렸어요. 저분이 아까? 맞습니다. 한상민이 큰 소리로 말했어요. 이분이 바로 프라임 호텔 그룹 김도원 회장님이십니다. 이 순간
로비 전체가 조용해졌어요. 침묵이 흘렀고 그 다음에는 웅성거림이 시작되었습니다. 프라임 호텔 그룹? 그럼 저분이 이 호텔 주인이라는 말이야? 고객들이 서로 눈빛을 주고받으며 상황을 파악하려 했어요. 정우석 총지배인이 사무실에서 급히 뛰어나왔어요. 로비의 소란을 듣고 나온 거였죠. 무슨 일입니까? 정우석이 물어봤지만 할아버지와 눈이 마주치는 순간 표정이 굳어졌어요. 윤미래가 한 걸음 앞으로 나서며 말했어요. 정우석 총지배인이시죠? 저는 프라임 호텔 그룹 윤미래 이사입니다. 프라임 호텔 그룹 이사님이요? 정우석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어요. 네, 그리고 이분은 저희 그룹 김도원 회장님이십니다. 윤미래가 할아버지를 가리키며 말했어요. 정우석이 할아버지를 다시 바라봤을 때 그의 다리가 후들거리기 시작했어요. 아까 자신이 그렇게 모욕했던 할아버지가 바로 자신의 최고 상사였던 거죠. 회장님, 정우석의 목소리는 거의 속삭임 수준이었어요. 할아버지는 차분하게 말씀하셨어요. 아까 뭐라고 하셨죠? 로비에 있던 고객들이 모두 숨을 죽이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정우석이 말을 더듬기 시작했어요. 3천만 원이 있으면 호텔을 팔겠다고 하셨죠?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로비 전체에 명확히 들렸어요. 순간 로비가 완전히 조용해졌어요. 모든 사람들이 이 상황의 심각성을 깨닫기 시작했거든요. 한상민이 서류 가방에서 문서를 꺼내며 말했어요. 회장님, 그랜드 프라임 호텔의 소유권 서류입니다. 그 서류를 보는 순간 이소영이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정말로 할아버지가 이 호텔의 소유주라는 사실을 확인한 거였죠. 호텔의 가치가 무려 6,200억 원. 할아버지가 정우석을 바라보며 말씀하셨어요. 이 호텔에 제가 투자한 정확한 금액이죠. 정우석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회장님, 정말 몰랐습니다. 제가 정말 몰랐다고요? 할아버지의 목소리에 차가움이 섞이기 시작했어요. 고객을 외모로 판단해서 모욕하는 게 모른다는 핑계가 됩니까? 로비에 있던 고객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진짜 호텔 주인이었구나. 우리가 뭘 한 거지? 완전히 망했네. 처음에 할아버지를 걱정해준다고 했던 중년 부부도 얼굴이 새파랗게 변했어요. 자신들도 할아버지를 무시했던 당사자들이었거든요. 어르신, 아니 회장님. 중년 남성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려 했지만 할아버지는 그들을 보지도 않았어요. 이소영은 이미 울기 시작했어요. 회장님, 제발 용서해 주세요.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의 표정은 차가웠어요. 아까는 왜 그렇게 확신에 차 있었나요? 카드 한도도 모르냐면서, 현실을 보라면서. 윤미래가 정우석에게 말했어요. 총지배인님, 회장님께서 50명 예약을 하시겠다고 하실 때 어떻게 대응하셨죠? 그건 정우석이 대답을 못하고 있었어요. 한상민이 로비 전체에 들리도록 말했어요. 회장님께서는 손잡은 졸업 축하 모임을 위해 정당한 예약 요청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직원들과 고객들은 회장님의 외모만 보고 무시하고 조롱했죠. 로비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자신들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깨닫기 시작한 거였죠. 할아버지가 로비를 둘러보며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도 아까 많이 웃으셨죠? 3천만 원이라는 말에 박수까지 치면서 아까 웃었던 고객들이 모두 고개를 숙였어요. 6,200억의 호텔 소유주가 여기 서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더욱 차가워졌어요. 정우석이 무릎을 꿇으려고 했지만 할아버지가 손을 들어 제지했어요. 무릎 꿇는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에요. 할아버지가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때 준영이가 할아버지 옆으로 다가왔어요.
이 모든 상황이 믿기지 않았지만 할아버지가 당한 모욕을 생각하니 화가 났어요. 할아버지, 이 사람들이 할아버지한테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준영이가 분노에 찬 목소리로 말했어요. 할아버지가 준영이를 보며 말씀하셨어요. 준영아, 이게 바로 세상이야. 사람들은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지. 로비에 있던 한 고객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회장님, 저희는 정말 몰랐습니다. 죄송합니다. 몰랐다는 게 핑계가 되나요? 할아버지가 그 고객을 바라보며 말씀하셨어요. 만약 제가 정말 가난한 할아버지였다면 여러분의 조롱과 무시는 정당한 일이었나요? 그 말에 모든 사람들이 할 말을 잃었어요. 할아버지가 말하는 게 전적으로 옳았거든요. 한상민이 정우석에게 다가가며 말했어요. 총지배인님, 회장님께 마지막 인사라도 드리시죠. 회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어리석었습니다. 제발 한 번만. 정우석이 절망적으로 빌었어요. 하지만 할아버지는 이미 마음을 굳혔어요. 미래 씨. 네, 회장님. 오늘부터 이 호텔 운영을 전면 재검토해 주세요. 그리고 할아버지가 잠시 뜸을 들이셨어요. 고객 서비스 교육부터 다시 시작하죠. 네, 알겠습니다. 윤미래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로비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할아버지의 다음 말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제 정말로 어떤 결정이 내려질지 두려웠거든요. 할아버지는 마지막으로 정우석을 바라보며 말씀하셨어요. 아까 약속하셨죠? 3천만 원 있으면 호텔을 팔겠다고. 정우석의 얼굴에서 마지막 희망마저 사라졌어요. 이제 그 약속을 지킬 시간입니다. 말의 무게감을 모든 사람들이 느끼고 있었어요. 윤미래가 한상민과 눈빛을 교환한 후 할아버지께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회장님, 정말로 매각하시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아니요. 할아버지가 고개를 저으셨어요. 매각은 너무 쉬운 방법이죠. 정우석의 얼굴에 잠시 희망이 스쳤어요. 하지만 할아버지의 다음 말에 그 희망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이 호텔을 일시 폐쇄합니다.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어요. 폐쇄요? 이소영이 바닥에 앉은 채로 절망적으로 외쳤어요. 한상민이 즉시 휴대폰을 꺼내며 전화를 걸기 시작했어요. 법무팀장님? 네, 긴급 상황입니다. 그랜드 프라임 호텔 일시 폐쇄 절차를 지금 즉시 시작해 주세요. 상민 씨. 할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언론에도 연락해 주세요. 오늘 일어난 일을 모든 사람이 알 수 있도록요. 네, 회장님. 지금 바로 보도 자료를 준비하겠습니다. 로비에 있던 고객들이 패닉 상태에 빠지기 시작했어요. 호텔이 폐쇄된다고?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야? 예약한 것들은 다 취소되는 건가? 정우석이 마지막 발악을 시도했어요. 회장님, 제발 다시 한번 생각해 주세요. 이 호텔에는 200명의 직원들이 있습니다. 그 직원들을 생각했어야죠. 할아버지가 냉정하게 대답하셨어요. 고객을 모욕하기 전에 말이에요. 윤미래가 직원들을 향해 큰 소리로 말했어요. 모든 직원분들 들어보세요. 지금부터 이 호텔은 운영을 중단합니다. 오늘로써 업무 종료하시고 개인 물품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직원들이 충격에 빠져서 서로를 바라봤어요. 진짜 폐쇄되는 거야? 우리 일자리가 이제 어떻게 살아? 이소영이 울음을 터뜨리며 할아버지 앞에서 무릎을 꿇었어요. 회장님, 제발 저만은 용서해 주세요. 저에게는 이 일이 전부예요. 하지만 할아버지는 차가운 표정을 유지했어요. 아까 저에게 뭐라고 했는지 기억하세요? 카드 한도도 모른다고 현실을 보라고 했죠. 다른 직원들도 하나둘씩 무릎을 꿇기 시작했어요. 회장님,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제발 기회를 한 번만 더 주세요. 하지만 할아버지의 마음은 이미 굳어 있었어요. 이때 한상민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회장님, 법무팀에서 연락 왔습니다. 모든 절차 준비 완료되었다고 합니다. 좋아요, 진행하세요. 할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정우석이 마지막으로 시도해 봤어요. 회장님, 저만 처벌하세요. 다른 직원들은 잘못이 없습니다. 다른 직원들도 저를 무시하고 조롱했어요. 할아버지가 로비를 둘러보며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여기 계신 고객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요. 아까 할아버지를 조롱했던 고객들이 모두 고개를 숙였어요. 그때 호텔 입구로 또 다른 차량들이 도착하기 시작했어요. 언론사 차량들이었습니다. 한상민이 미리 연락한 결과였죠. 기자들이 온다. 이제 완전히 끝났다. 고객들이 당황하며 서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몇 분 후 기자들이 호텔 로비로 들어왔어요. 카메라와 마이크를 든 그들은 상황을 빠르게 파악했습니다. 프라임 호텔 그룹 김도원 회장님이시죠? 한 기자가 다가와서 물어봤어요. 네, 맞습니다. 할아버지가 당당하게 대답하셨어요. 호텔 폐쇄 결정에 대해 말씀해 주시겠어요? 할아버지는 차분하게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오늘 저는 평범한 할아버지 차림으로 이 호텔을 방문했습니다. 손자 졸업 축하 모임을 위해서였죠. 기자들이 집중해서 듣고 있었어요. 하지만 직원들과 고객들은 저의 외모만 보고 무시하고 조롱했습니다. 심지어 총지배인은 제가 3천만 원을 가지고 있으면 호텔을 팔겠다고 공개적으로 말했어요. 카메라가 정우석을 비추자 그는 얼굴을 가리며 숨으려 했어요. 그래서 그 약속을 지키기로 했습니다. 3천만 원이 아니라 6,200억을 투자한 이 호텔을 폐쇄하기로 말이에요. 기자들이 더 궁금해했어요.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되시나요? 이 호텔은 완전히 새롭게 시작할 겁니다. 모든 직원을 재교육하고 고객 서비스 철학을 근본적으로 바꿀 예정이에요. 윤미래가 보충 설명했어요. 외모나 경제적 지위에 관계없이 모든 고객을 동등하게 대우하는 호텔로 재탄생시킬 계획입니다. 이소영이 마지막 희망을 걸고 물어봤어요. 그럼 저희에게도 기회가? 재교육 과정을 거쳐서 통과하시면 복직 가능합니다. 윤미래가 대답했어요. 하지만 고객 서비스에 대한 철저한 교육과 검증이 있을 거예요. 정우석은 이미 체념한 상태였어요. 저는 어떻게 되나요? 할아버지가 정우석을 바라보며 말씀하셨어요. 총지배인직에서 즉시 해임입니다. 다른 계열사로의 전보도 없어요. 정우석의 얼굴이 완전히 절망에 빠졌어요. 기자가 할아버지께 마지막 질문을 했어요. 이번 일로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으시다면? 할아버지는 잠시 생각해 보신 후 말씀하셨어요. 사람의 진짜 가치는 외모나 옷차림이 아니라 마음입니다. 모든 사람은 존중받을 권리가 있어요. 오늘 일어난 일이 모든 분들에게 교훈이 되기를 바랍니다. 한상민이 할아버지께 속삭였어요. 회장님, 차량이 준비되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준영이의 손을 잡으며 말씀하셨어요. 준영아, 이제 정말로 손자 졸업 축하를 제대로 해주러 가자. 네, 할아버지. 준영이가 감동한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할아버지 일행이 호텔을 나서자 로비에는 완전한 정적이 흘렀어요. 기자들도 취재를 마치고 나갔고 고객들도 하나둘씩 자리를 떠났습니다. 남은 건 절망에 빠진 직원들과 폐쇄 통보를 받은 호텔뿐이었어요. 이소영이 다른 직원에게 말했어요. 우리 정말 바보였구나. 그분이 진짜 누구신지도 모르고 이제 와서 후회해 뭘 해. 다른 직원이 체념한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정우석은 자신의 사무실로 올라가 개인 물품을 정리하며 생각했어요.
3천만 원이라는 농담이 내 인생을 끝장냈구나. 그날 저녁 뉴스에는 이 사건이 톱뉴스로 방송되었어요. 외모 차별로 호텔 폐쇄라는 제목으로 전국에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사회 전반에 큰 충격을 주었어요.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를 보여주는 사건이었거든요. 할아버지의 응징은 완벽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3개월이 흘렀습니다. 가을이 깊어가던 어느 일요일 오후 할아버지는 준영이와 함께 한강공원을 산책하고 계셨어요. 그동안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이제는 평온한 일상을 되찾으신 것 같았습니다. 할아버지, 호텔은 어떻게 됐어요? 준영이가 궁금해하며 물어봤어요. 다음 주에 재오픈한다.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말이야. 할아버지가 미소를 지으며 대답하셨어요. 모든 직원들이 3개월간 고객 서비스 교육을 받았어. 외모나 신분에 관계없이 모든 고객을 존중하는 방법을 배웠지. 지난 3개월 동안 그랜드 프라임 호텔은 완전히 새롭게 태어나고 있었어요. 윤미래 이사가 직접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었고 모든 직원들이 진정한 환대의 의미를 배우고 있었습니다. 그럼 이소영 씨나 다른 직원들은 어떻게 됐어요? 몇 명은 재교육을 통과해서 복직했어. 하지만 대부분은 다른 길을 선택했지. 할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실제로 이소영은 호텔업계를 떠나기로 결심했어요. 그날의 충격이 너무 컸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게 되었거든요. 지금은 작은 카페에서 일하며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산책을 마치고 돌아가는 길에 할아버지는 한 카페 앞에서 걸음을 멈추셨어요. 따뜻한 하루라는 이름의 작은 카페였는데 창문을 통해 보니 익숙한 얼굴이 보였어요. 저기 이소영 씨가 있네. 준영이가 먼저 발견했어요. 이소영은 카페 유니폼을 입고 고객들에게 정성스럽게 커피를 서빙하고 있었어요. 예전의 거만한 모습은 전혀 찾아볼 수 없었고 모든 고객에게 진심 어린 미소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들어가 볼까? 할아버지가 준영이에게 물어보셨어요. 네, 좋아요. 카페 문을 열고 들어가자 이소영이 반갑게 인사했어요. 어서 오세요. 어떤 음료 드릴까요? 하지만 할아버지의 얼굴을 보는 순간 이소영의 표정이 완전히 변했어요. 놀라움과 두려움 그리고 미안함이 동시에 스쳤습니다. 회장님, 이소영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안녕하세요, 이소영 씨. 할아버지가 자연스럽게 인사하셨어요. 커피 한 잔 주실까요? 이소영은 여전히 당황스러워했지만 정성스럽게 커피를 내려주었어요. 손이 떨려서 컵을 제대로 잡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회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이소영이 커피를 건네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날 일은 평생 후회하고 있어요. 할아버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나서 말씀하셨어요. 이 커피 정말 맛있네요. 감사합니다. 이소영이 놀란 표정으로 대답했어요. 할아버지가 화를 내거나 질책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커피를 칭찬해 주신 거였거든요. 여기서 일한 지 얼마나 됐나요? 할아버지가 관심 있게 물어보셨어요. 2달 정도 됐어요.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는데 이제 조금씩 적응하고 있어요. 이소영이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회장님, 그날 이후로 제가 얼마나 많이 반성했는지 아세요?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는 것이 얼마나 잘못된 일인지 깨달았어요. 그렇게 생각하게 된 계기가 있나요? 할아버지가 궁금해하며 물어보셨어요. 여기서 일하면서 정말 다양한 분들을 만났어요. 외모는 소박하지만 마음씨가 너무 따뜻한 할머니, 옷차림은 평범하지만 엄청난 재능을 가진 예술가분들. 이소영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제가 얼마나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는지 알게 됐어요.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어주셨어요.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그 실수로부터 배우는 거죠. 회장님, 저는 정말로 변했어요. 이제는 절대로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않아요. 이소영이 간절하게 말했어요. 할아버지가 커피를 다 마시고 일어나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이소영 씨, 진짜 변화는 다른 사람이 알아주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이 느끼는 거예요. 이소영 씨가 진심으로 변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해요. 정말 감사합니다. 이소영이 눈물을 흘리며 깊숙이 인사했어요. 앞으로도 지금처럼 모든 고객을 정성스럽게 대해주세요. 그게 진짜 서비스업의 본질이거든요. 할아버지가 마지막으로 조언해 주셨어요. 카페를 나와서 준영이가 감동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할아버지, 정말 대단하세요. 저였다면 그렇게 따뜻하게 대할 수 있었을까 싶어요. 준영아, 복수는 순간이지만 용서는 평생을 남겨. 할아버지가 깊은 뜻이 담긴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진짜 승리는 상대방을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일으켜 세우는 거야. 몇 일 후 할아버지는 그랜드 프라임 호텔 재오픈 행사에 참석하셨어요. 완전히 새로워진 호텔에는 모든 고객을 존중합니다라는 문구가 로비 정면에 걸려 있었습니다. 새로 임명된 총지배인은 진심 어린 고객 서비스를 실천하는 분이었고 모든 직원들이 3개월간의 교육을 통해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회장님, 이제 정말 자랑스러운 호텔이 됐습니다. 윤미래 이사가 뿌듯하게 말했어요. 좋아요.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에요. 계속 관찰하고 교육해야 해요. 할아버지가 당부하셨어요. 진정한 부자는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사람이야. 어떤 의미예요? 돈으로는 순간적인 굴복은 시킬 수 있지만 사람의 마음까지는 바꿀 수 없어. 몇 달 후 그랜드 프라임 호텔은 최고의 고객 서비스로 유명해졌어요. 그리고 이소영 씨가 운영하는 작은 카페도 정성스러운 서비스로 동네에서 인기를 끌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교훈을 주었어요.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지 말 것, 모든 사람을 존중할 것, 그리고 복수보다는 용서가 더 큰 힘이 있다는 것을. 진정한 승리는 상대방을 굴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더 나은 사람이 되도록 도와주는 것이라는 걸 보여준 아름다운 이야기였습니다.